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닭장이 실제로 가서 보면 닭이 거의 그 A4 용지보다도 작은 곳에서 살거든요. 동물을 저렇게 혹사시켜서 키우는데 좋은 먹거리가 나올 수 없겠다. 이게 오늘 막 낳은 달걀이네요. 예. 양계 말고 다른 농사도 지으시는 게 있나요? 예, 저 많이 합니다. 소도 키우고요. 네. 유기농산물도 여러 개 하는데 매가 왔나? 방금 매 보셨어요? 매가 닭을 낚아채 갔나요? 예. 지금 아까 놀던 닭들 다 들어갔죠? 놀고 있던 닭을 매가 덮쳤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많이 있는 일이라 매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까? 매가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먹으러 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포장마차를 하려면은 보호료도 좀 줘야 되고, 이 매가 이 동네 짱이거든요. 근데 얘는 텃새라서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꼭 잡아먹고 가요. 문제는 얘가 한번 활강을 해갖고 다른 닭을 콱 움켜쥐면 주변에서 놀던 닭이 전부 놀라서 들어갈 때 닭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 그럼 산란도 한동안 안 하게 되고요. 2차 피해가 와요. 매 말고 다른 유해동물 피해도 있습니까? 너구리, 들깨, 쥐, 그다음 쪽제비, 오소리 다 매랑 같은 편입니다. 아, 그런 것들은 철책을 못 넘어오지 않나요? 뭐 넘어오진 못하는데 어떻게 땅굴 파고 들어옵니다. 아, 네. 그래서 요 방목장에서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를 여기저기다 이렇게 묶어 놓는데 또 걔네들이 개 위치는 또 다 압니다. 여기 소가 한 마리 있네요. 소는 품종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홀스타인이죠. 소가 아까 60마리 정도 된다 하셨는데 이 농장에는 지금 몇 마리 안 보이네요. 여기는 지금 현재 7마리 정도 있다가 겨울에는 풀이 거의 안 자라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줄이는 거죠. 태안에 아까 제가 25,000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지가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이 10,000평 정도에서 키울 수 있는 소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생태적으로 이 풀이 자라는 속도와 얘네들이 먹는 속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근데 겨울에는 이제 그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니까 겨울엔 줄였다가 다시 이제 봄엔 또 늘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 50마리 정도. 나머지 50마리는 이제 홍성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축사에 거기서 이제 수입 건초랑 이제 여기서 생산한 풀이랑 먹이고 있습니다. 수컷소는 유통상인한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축을 해가지고 소고기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살 때 난 무조건 갑으로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귀농하실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판매를 못하는 순간 판매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면 저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점짜리 농산물을 만들고 싶어. 근데 거기서 가격을 50점짜리밖에 안 준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100점짜리를 만들고 대신 가격을 다른 데보다 3배 더 받아도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계셔야지만 제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소를 키울 때부터 어디다가 위판한다? 이건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직접 이 시골 한가운데 정육점을 만들었습니다. 정육점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육점을 운영한 지도 지금 한 7년 됐고요. 그래서 직접 키워서 도축장으로만 보내요. 그럼 거기서 다시 갖고 와서 제가 다시 여기서 발골하고 포장해서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60마리 정도의 소가 암컷 수컷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8대 2 정도 됩니다. 다 수컷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현대의 소들은 다 거세를 당해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당합니다. 네. 왜? 육지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마블링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세를 다 당하는 환경인데 저는 그 환경을 좀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수컷으로 그냥 키워서 수컷으로 잡습니다. 누렁소가 아니라 홀스타인 품종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사료를 먹던 애를 여기 데려가서 풀을 뜯기면 굉장한 고초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릴 적에 이 사료 먹던 애들은 배통이 작아요. 근데 풀로 키운 애들은 배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꼭 양질의 풀이 아니라 좀 떨어지는 풀을 먹어도 얘네들은 그 풀에 있는 영양분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릴 적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된 초유떼기나 정말 길어도 한 2, 3개월 된 분유떼기를 제가 직접 사와서 어릴 때부터 키워서 풀 먹이는 습관을 들입니다. 근데 한우를 사오려면요 보통 짧아도 7개월이고 보통 8개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걔네들 습관이 다 들은 애들이고, 근데 걔네들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통 곡물을 먹여서 마블링이 많은, 기름질이 많은 고기를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맛은 어떤가요? 맛은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린 거라서, 예를 들어서 등심을 구울 때 예를 투뿔, 원뿔 이렇게 된 고기는 숯불에 해서 석쇠에다 구우면 안에 있는 기름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코팅을 싹 해주면서 그 기름과 안에 있는 육즙이 어울려서 정말
처음에 먹으면 황홀한 맛이 나죠. 근데 저희 고기는 석쇠에다 넣고 숯불에다 구우면 다 타버립니다. 기름이 안 나오니까. 버터 넣고 거기다가 이제 앞뒤로 구워주는 방식. 예, 그렇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먹는 방식을 달리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 다른 종류의 먹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심단누팜에서 나오는 소고기는 등급이 있나요? 3등급입니다. 현행 등급의 등급제도 자체가 무조건 마블링이 많아야 높은 등급이라고 이제 해주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랑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소하고 닭 키우는 곳을 봤는데 다른 농사도 지으시나요? 예, 어떤 작물들을 하시나요? 들깨, 허리태, 양파, 뭐 감자, 그다음에 표고 지금 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물을 하시는데 농장은 몇 명으로 운영이 되나요? 총 7명에서 8명 정도? 예, 상시 근로자가. 예. 농장 연매출을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연매출이 10억에서 11억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양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양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60에서 6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한 30%는 소고기, 그 다음에 5% 미만이 이제 유기농산물에서 나오는. 공간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고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다가 이제 걸어놓고 발고를 하고요. 저기서 이제 저희가 가격표 찍고 여기서 진공 포장하고 요 기계로 고기도 썰고 요거 이제 뼈도 자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여기서 갖춰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7에서 8마리 정도 하고요. 소고기들을 보관하는 건가요? 소고기를 이제 1도씨 환경에서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양지, 여기 이제 등심, 사태라든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주로 내장류라든가 뼈 같은 거 이제 보관해 놓은 냉동실이고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양, 막창 잡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사골 보관해 놓고 우족, 요 갈비찜 같은 경우 냉장이 필요한 거는 냉장실에 보관하고요. 지금 귀농 11년 차이신데 처음 생각했던 귀농의 모습하고 지금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많이 닮아 있는데 단단해졌다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배운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죠. 저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귀농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그리고 적극 후원하고 싶습니다. 귀농하기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실 때는 언제인가요? 애들이 건강하게 지낼 때죠.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는 그런 가족들은 절실히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제 아픈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이제 웃음꽃도 많이 피고. 귀농존 요거 하나는 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그럼 공짜를 바라지 않으면 거기서 웬만한 답이 다 나옵니다. 뭐 정부 지원금, 뭐 정부 지원 정책, 여러 가지 여기 내려오면 뭐 주변 분들이 뭐 도와줄 거다. 공짜를 바라는 순간 그거는 그냥 시작부터 망한 게임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본적인 역량을 닦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귀농 준비만 거의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의 위치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저처럼 갑의 위치에서 농업을 하고 싶다면 판매부터 생산, 뭐 포장, 마케팅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없더라도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아유 여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든데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필패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귀농하셨을 때 롤모델로 삼은 농장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미국에 폴리페이스 팜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우연히 십몇 년 전에 TV를 보다가 그분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내 병도 치료하고 나도 대대손손 농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농장의 제일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료를 외부에서 사서 먹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풀을 키워서 그 풀로 소 몇백 마리를 키운다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닭도 거의 외부에서 사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먹이는 시스템이었고요. 돼지도 그렇고 그분을 흉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직접 가셨나요, 미국에? 예, 갔다 왔죠. 2017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단지 저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러 간 겁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난치병도 낫고 농장도 시작했다. 크게 배운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현대 축산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벌려는 목적이 계속 개입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은 늘려야 되고 품질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폴리페이스 팜에서는 그 돈 버는 목적을 줄이고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에 가깝고 가장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가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배우고 온 거죠. 그리고 돈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농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그 그린대로라고 정부에서 예전에 이렇게 산재에 있던 그 정보들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이제 묶어놓은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직접 찾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그림대로도 참고하셔서 거기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주시는 분들 하고 싶은 말씀. 저희 오래된 고객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영상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계셔서 제가 원하는 농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저희한테 해주신 그 지원만큼 제가 그 이상으로 좋은 먹거리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답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